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그날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미국 가기로 결정 났다고. 저는 이제 미국 선택한 걸 후회를 절대 안 하고요. 운동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뭐 저녁 먹고 자라고 레슨장에서 살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미 선수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네. 먼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여서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면 이 영상이 이제 소개가 되겠죠. 많이들 궁금해했어요. 아니 뭐 미국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온 것도 같은데 왜 소식이 없지?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좋은 소식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에요? 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김광희 선수 있는 그 팀으로 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처음에 얘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도 처음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팀이 오퍼가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알았던 거는 쇼케이스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클럽 야구에 들어가서 훈련을 했고 네. 또 연습 경기도 하고 그랬다.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들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요. 쇼케이스하고 나름 미국 그 클럽 야구에 껴갖고 네. 용병으로 같이 뛴 것도 사실입니다. KBO 드래프트를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사로만 나온 걸 갖고 조민 선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안 하겠다라고 각 구단에 통보를 했었어요.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가 우선은 쓰고 우선 결정을 하자고 했었는데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쓴 게 이제 저랑 저희 가족도 모르게 기사로 갑자기 밝혀져갖고 냈다는 게 공식적으로 그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청서를 쓸 때까지도 저희 가족이랑 이제 대표님이랑 제가 미국 갈지 한국 갈지 계속 하루 동안 4번씩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한국을 가라, 저희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미국 가고 싶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너무 이 코로나 힘든 상황에서 왜 굳이 미국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냐. 네. 그 생각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나가면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드래프트 신청한 거는 원래 그게 알려지지 않는다면서요? 익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기사가 나면서 조금 놀랐어요. 아니 미국 갈 선수가 뭐하러 드래프트 신청을 했지? 또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너무 그 상황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드래프트 신청을 우선 하고 나서 1차 지명 발표하기 전에 저희 측에서 발표를 하자 생각을 하고 그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또 마음이 계속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거네요. 8월 20일이 제 생일인데 근데 23일이 아마 1차 지명일이었을 네, 텐데 네. 그 3일 동안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가장 좋았어야 되는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선수나 부모님을 꼬셔서 미국 가자 이렇게 됐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고요. 네. 저도 기사로 본 거예요. 마음같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한국 남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럼 어디에서 이 마음에 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되게 정말 통화도 많이 하고 조언을 많이 얻었는데 그 결정하기 바로 전에 친구들이랑 카페를 갔는데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가고 싶으면 미국을 갈까?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안전한 한국을 갈까? 이랬는데 애들 말은 저가 원하는 데 가고 그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무 고등학생한테나 오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맞는 것 같다고 해갖고 그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미국 가겠다고. 완전 혼란의 양 절정이었네요.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금처럼 소통을 자주 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미국 가기로 결정 났다고.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어떤 선택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딱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했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미국 선택한 걸 후회를 절대 안 하고요. 지금까지도 미국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출국을 했잖아요.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근데 안 그랬잖아요. 2학년 때 파워 쇼케이스 갔다 온 이후에 그 받았던 기대감을 올 시즌에 제가 보여줬으면은 그 쇼케이스 없이 쉽게 미국을 갈 수 있었겠지만 못했으니까 못 보여줬으니까 코로나니까 이제 미국 팀에서 한국을
저를 보러 이제 자주 올 상황이 아니었고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쇼케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보여주는 걸로 이제 계약이 될 줄 알았어요. 꿈에 부풀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어땠던 거예요? 구단들은 시합을 뛰는 걸 많이 못 봤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저가 시합 뛰는 걸 직접 보고 싶다. 근데 저랑 대표님은 별다른 걱정 없이 시합 뛸 수 있는 곳 찾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조급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조금 지나니까 조급해져갖고 막 대표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났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한국에 남을 걸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갈등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저 동기들 이제 드래프트 지명되는 거 보고 그 순간에는 애들 막 드래프트 지명 받고 다 기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는 미국 간다고 해갖고 남들은 다 저 계약할 빨리 쉽게 계약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이제 애들 지명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냥 한국 가는 게 맞았나 이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한국에 남았으면 컨벤션 고에 1차 지명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그 타이틀은 좀 아쉽긴 하지만 잘 됐을 때를 따지면은 이제 미국 진출했을 때가 더 멋있으니까 컨벤션고 최초 메이저리그 하나가 아니면 그런 게 더 멋있으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내 선택에 대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을 다 잡게 됐어요. 어땠어요? 드래프트 보는 당시에는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운동을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오히려 전 좋았던 것 같아요. KBO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줘갖고 미국팀에 빨리 계약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냥 몸 만들고 야구하는 것만 열중했어요. 대표님 설명에 의하면 이제 클럽 야구, 고등학교 들어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클럽 야구를 하면서 연습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재밌었어요. 왜냐면 처음 해보고 이제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고등학교 와갖고 시합을 또 뛰고 그런 경험할 수 있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절 보러 구단 들어오고 막상 시합 들어가니까 상대방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오고 용병이란 걸 아니까 계속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왜 어떻게 경기를 했는데요? 막 저한테 안타나 뭐 그런 걸 맞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볼넷 나가고 막 내야수들이 올라와서 막 장난치듯이 막 슬로우 던지고 근데 정성적으로 제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네. 쇼케이스는 했어요? 네, 원래 쇼케이스 일정 때 쇼케이스 애틀란타에 있는 이스캅 야구장 거기서 했어요. 메이저리그 구단들에서 좀 많이 왔나요? 어땠나요? 네, 진짜 많이 와갖고 긴장될 줄 알았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막상 이제 사람들 많이 오고 하니까 또 긴장이 싹 풀리면서 잘 되더라고요. 원민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메이저리그 팀에서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야구하면서 들었던 팀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와 이런 팀도 와 할 정도로 절반 이상이 온 거잖아요. 메이저 30개 팀에 16개 팀에 절반 이상이 왔는데 고위 간부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 근데 이제 영상 내에서 이 친구가 이제 치는 그런 걸 보니까 색달라 보인다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 같긴 해요. 쇼케이스를 앞두고 타격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수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야구하면서 처음 다녀봤는데 아카데미 같은 걸 다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엄청 섬세하게 선수의 장점은 냅두고 단점을 고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너가 봤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게 고쳐나가는 깨닫게 정말 놀랐던 게 그리고 스윙을 조금 바꾼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거거든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나씩만 던져주는 거예요. 얘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깨닫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코치들도 엄청 놀랐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없다고. 코치가 얘기를 했을 때 어땠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어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해 가려고 했는지. 제가 타자를 전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막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제가 들을 건 듣고 흘릴 건 흘리는 스타일이어서 우선 코치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치던 대로 쳤는데 잘 치는 선수들이랑 여러 가지 선수들 보여주면서 저랑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시합 때 타이밍이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다 해갖고 저는 쳐야 되는 부분인데 저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해왔던 방법대로 해왔던 거니까 우선은 그냥 믿고 따라갔어요. 레그킥의 그 높낮이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시계추 타법으로 몸에 붙였다가 다리를 높게 들었다가 이제 회전하면서 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중심 이동이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레그킥 드는 방향이랑 좀 높이도 조금 낮췄어요. 그러면 그게 몸에 맞든가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네.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뭐 진짜 운동하고 쉬는 거밖에 하루의 일상이 없다 보니까 그것만 전념하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빨리 바뀐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자율적인 야구다. 가르치는 거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 게 그렇게 코치들이 정성 들여서 피드백을 해준 거를 선수 개개인적으로 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앤드류 존스 아들이랑 같이 훈련했어요? 같은 타격 레슨장이어서 레슨장에서. 제가 코치한테 같이 치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네. 거기를 가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해외 선수들 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네. 앤드류 존스라고 저랑 동갑인데 네. 전미 랭킹 몇 등 이렇게 하면서 해갖고 보고 있었는데 대표님한테 보여드렸죠. 왜 잘 친다 했더니 여기 혹시 제가 가는 레슨장이냐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친해졌어요? 근데 진짜 영어를 아예 못해갖고 계속 막 눈치만 보고 악수만 하고 코치가 훨씬 더 잘 친다고 그때 칭찬을 했다면서요. 1등이라 그러고 걔가 외야에서 잘하는 애라 그러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외야수 부분에서는 잘하는 쪽에 속하고 그 앤드류 존스가 저보다 나은 점을 물어봐갖고 배울 건 배우자는 그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타격이 오히려 저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쇼케이스장에 갔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쇼케이스는 보통? 스피드 측정 위해서 60야드 네. 달리기 B라고 한국어로 치면 그냥 프리배팅 그걸 치고 저가 이제 실전에서 치는 걸 보고 싶어갖고 라이브 배팅까지 넣고 네. 수비랑 외야 송구하는 거 하고 끝났어요. 끝난 뒤에 소감은? 잘하다가 방심을 했어요. 제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을 비우고 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려갖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 안 좋았어요? 라이브를 못 쳤어요. 중요한 라이브인데 중요한 라이브를 못 쳤어요. 끝나고 나는데 좀 되게 황당하겠다. 그러면. 그때 너무 컨디션이 좋았는데 네. 상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생각 없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급해져갖고 생각했던 것보다 라이브 때 결과가 안 좋았어요. 끝난 다음에 반응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구단마다 확실히 평가 방식이나 평가 과정이 그냥 아예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라이브도 신경도 안 썼대요. BP에서 그렇게 치는 거 보고 와 얘는 진짜 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구단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애리조나도 되게 유심히 봤고 라이브를 너무 못 치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서 빠진 구단들이 많이 있었죠. 세인트루이스도 총 4번을 왔거든요. 그 기간이 쇼케이스 끝나고 얼마나 됐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거의 한 달 더 했다고 보시면 돼요. 쇼케이스까지 다 마치고 또 얘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얘기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초조하죠. 계속 관심 있다고 하는데 네. 다음 게임 계속 그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오늘 하면 되나가 계속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이게 심적으로도 좀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홈스테이로 이렇게 옮겨갔다면서요, 집도. 스테이도 그 아주머니랑 되게 친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운동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뭐 저녁 먹고 자다 보니까 뭐 딱히 도대체 몇 시간 운동한 거예요? 그 레슨장에서 살았죠. 일어나서 한 11시쯤에 코치가 저를 데리고 같이 밥 먹고 네. 1시, 2시에 치고 이제 웨이트나 필드 운동하고 또 밤에 이제 또 치고 그때는 이제 이 대표님도 안 계시고 영어가 완벽한 당연히 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치랑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코치들이 이제 저를 잘 챙겨줘갖고 어떻게든 이해시켜주려고 그 팝하고 번역기까지 쓰면서 서로 소통했어요. 자세하게. 그렇게 기다림을 갖고 있다가 이제 메스트레이터가 온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어요? 그 아카데미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카데미로 보러 오셨는데 네. 테스트 한번 되었으니까 그 진짜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자 그냥 3번 오셨는데 그거 절대 신경 안 쓰고 그냥 최대한 웃으면서 긴장 많이 됐는데 여유인 척 하면서 네. 했죠. 했더니 결과가 좋았어요. 슬레이터 상사도 왔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최고 결정자였는데 켄 그리피 중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엄청 옛날부터 알았어요. 제가 마구마구 하면서부터 타자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선택에 가장 많이 앞서 나긴 했는데 이제 그 팀 연구 결번도 찾아보면서 제가 달고 싶은 등번호 찾아보고 네. 이영미의 셀픽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